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 은행 지점 앞에서 효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신분증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은행 직원이 차갑게 물었다. 효리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일부러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 왜냐하면 오늘 그녀가 하려는 일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죄송하지만 신분 확인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효린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럼 당신 은행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세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효리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비밀을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연인 효미가 은행의 고위 간부였고 그 관계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효리는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효미를 만난 건 2년 전 한 커피숍에서였다. 효미는 30살, 은행의 차기 지점장 후보로 유능한 은행원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끌렸다. 효미의 부드러운 미소와 효린의 날카로운 눈빛이 맞물리며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효린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효미의 직장은 더했다. 은행은 이미지 관리가 생명이었다. 그날 은행에서 효리는 일부러 신분증을 잊었다. 그녀의 계획은 효미의 도움을 받아 은행의 내부 자료를 빼내는 것이었다. 효미가 최근 은행의 부정 거래를 발견했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막혔다. 효리는 해커로서 그 자료를 해킹할 수 있었지만 효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부탁해? 효린이 물었다. 효미는 너밖에 믿을 수 없어. 우리 사랑처럼 이건 정의를 위한 거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효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텄다. 만약 들키면 효미의 경력이 끝장날 뿐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날 터였다. 은행 로비에서 효리는 기다렸다. 효미가 나타날 때까지. 효미는 창구 뒤에서 효린을 보고 눈짓을 보냈다. 여기서 뭐해? 효미가 속삭였다. 효리는 계획대로. 자료를 줘라고 말했다. 효미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USB를 효린에게 건넸다. 그 순간 직원이 다가왔다. 효미 씨, 이 고객분 신분증 없으신데요? 효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연인을 보호할 것인가, 직장을 지킬 것인가. 제가 확인했어요. 진행하세요, 효미가 말했다. 그 말은 그녀의 경력을 걸친 도박이었다. 효리는 USB를 챙겨 은행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자료를 열어보니 은행의 고위층이 연루된 돈 세탁 증거가 가득했다. 효린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익명으로 이 자료를 언론에 제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효미의 이름이 자료에 섞여 있었다. 효미가 내부 고발자로 의심받을 수 있었다. 효리는 망설였다. 이걸 공개하면 효미가 위험해질 텐데 그녀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를 포기할까? 아니면 사회의 부정을 폭로하기 위해 사랑을 희생할까? 그날 밤 효미가 효린의 집으로 왔다. 오늘 일 때문에 상사가 물어봤어. 효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효리는 효미를 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효미의 가족은 그녀가 결혼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 엄마가 또 소개팅을 권유해. 난 여자가 좋아하는데 효미가 울었다. 효리는 우리 같이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짓눌렀다. 직장에서 효미는 왜 남자친구 없어? 라는 질문을 받았고 효리는 친구들로부터 너 이상해 라는 말을 들었다. 다음 날 효리는 자료를 정리했다. 그녀는 효미의 이름을 지웠다. 이게 최선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트레이시즈가 남을 수 있었다. 효리는 해킹 전문가로서 자신의 IP를 숨겼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은행의 보안팀이 추적할 수 있었다. 효린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만약 잡히면 우리 관계가 드러날 텐데 그녀는 효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료 지웠어. 내 이름 효미는 고마워. 하지만 위험해. 두 사람의 대화는 긴장으로 물들었다. 은행 내부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상부가 자료 유출을 의심했다. 효미는 회의에 불려갔다. 최근 거래 기록 누가 봤어? 상사가 물었다. 효미는 침착하게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효미는 효린에게 지제 어떻게 해? 라고 물었다. 효린은 공개하자. 익명으로 결정의 순간이었다. 그들은 밤새 토론했다. 사랑과 정의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다. 효린은 컴퓨터 앞에서 버튼을 눌렀다. 자료가 언론사로 전송되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대형 은행 돈 세탁 의혹 헤드라인이었다. 은행 주가가 폭락했다. 효미의 직장은 혼란에 빠졌다. 효리는 TV를 보며 떨었다. 이게 우리가 한 일인가? 후회와 자부심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 위험해졌다. 사회의 눈이 그들을 향할 수 있었다. 뉴스가 나온 후 효린의 일상이 변했다. 회사 동료들이 그 은행 소식 봤어? 누가 폭로한 거래? 라고 수군거렸다. 효린은 태연하게 모르겠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효미와의 만남을 피했다. 지금 만나면 의심받을 수 있어. 효미의 메시지가 왔다. 알았어. 조심해.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은밀한 텍스트로만 유지되었다. 효미의 은행에서는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누가 자료를 유출했는지 찾아라. 상부의 지시였다. 효미는 조사팀에 포함되었다. 아이러니였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이 한 일을 은폐해야 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그 고객, 신분증 없던 여자 기억나? 라고 말했다. 효미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건 나였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효미는 증거를 조작하려 했지만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이게 옳은가? 사랑을 위해 거짓말을? 효린의 집에서 그녀는 혼자 고민했다. 가족의 압력이 커졌다. 어머니가 효린아, 너 왜 아직 결혼 안 해? 소개팅 해볼까? 라고 물었다. 효린은 엄마, 나 혼자 살고 싶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효미를 생각했다. 한국 사회의 기대, 여성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하지만 효린은 그 틀에 맞지 않았다. 그녀의 성 정체성은 오랜 세월 숨겨져 왔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여자친구였지만 사회의 비난으로 끝났다. 효미도 비슷한 압력을 받았다. 아버지가 효미야, 은행 일 바빠? 남자친구는? 라고 물었다. 효미는 자직 없어요 라고 거짓말했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동성애는 상상도 못할 일, 효미는 밤에 울며 효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이대로 살 수 있을까? 효린의 답, 포기하지 마. 싸우자. 하지만 싸움의 대가는 컸다. 조사가 깊어지면서 은행 보안팀이 효린의 IP를 추적했다. 이 IP, 서울 시내야. 그들은 말했다. 효린은 해킹 흔적을 지우려 애썼지만 늦었다. 경찰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자료 유출 관련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효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효미를 보호하기 위해 혼자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다. 제가 했어요. 효미는 몰라요. 법정에서 효린은 증언했다. 은행의 부정을 알았어요. 그래서 폭로했죠. 판사는 동기가 뭐죠? 라고 물었다. 효린은 정의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효미를 생각했다. 효미는 법정 구석에서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효린아. 효미는 은행을 그만두기로 했다.
스캔들이 그녀의 경력을 망쳤다. 효린이 구속되자 효미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내가 도와줬는데 왜 효린 혼자, 그녀는 자책했다. 효미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기로 결심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부모의 반응은 충격이었다. 뭐라고? 그건 병이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효미는 집을 나왔다. 거리로 나선 그녀는 효린의 감옥을 향했다. 기다려. 나도 싸울게. 사회적 반향이 컸다. 뉴스에서 여성 해커, 은행 폭로 뒤에 숨겨진 사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동성애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는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효린과 효미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났다. 효린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효미야, 후회 안 해. 우리 사랑은 진짜야. 효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효린을 구해야 해. 그녀는 은행 상부를 고발했다. 나도 증인으로 나설게. 위는 배신이었다. 은행 동료들이 그녀를 비난했다. 너 때문에 은행이 망해. 하지만 효미는 정의가 더 중요해라고 말했다. 그녀의 결정은 친구들을 잃게 만들었다. 효린의 재판이 계속되었다. 증인으로 효미가 나왔다. 저희 관계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은 정의를 위한 거예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판사는 개인적 관계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나? 라고 물었다. 효미는 네, 하지만 그게 잘못인가요? 라고 반문했다. 사회의 도덕적 딜레마가 드러났다. 재판 후 효린은 석방되었다. 증거 부족으로.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달라졌다. 직장을 잃었고 사회의 낙인이 찍혔다. 해커 레즈비언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효린은 서울을 떠나 시골로 갔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효미도 따라왔다. 두 사람은 작은 집을 빌렸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여전했다. 효린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효린아, 너 왜 그래? 정상으로 돌아와. 효린은 엄마, 이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돌아갔다. 효미의 가족도 마찬가지. 집에 오지 마. 아버지의 말이었다. 두 사람은 고립되었다. 사랑은 강했지만 외로움은 컸다. 사회운동가들이 그들을 찾았다. 당신들 이야기로 캠페인해요. LGBT 단체였다. 효리는 우리 사생활인데 라고 망설였다. 효미는 지계 변화의 시작일 수 있어 라고 설득했다. 그들은 인터뷰를 수락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은 자유예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엇갈렸다. 지지자들은 용감해 라고 했고 반대자들은 사회를 어지럽혀 라고 비난했다. 효린과 효미의 집에 협박 편지가 왔다. 죽어라. 이 두 사람은 두려웠다. 이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인가? 효미는 새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은행 경력인데 왜 안 돼? 인터뷰에서 레즈비언이라고 밝힌 탓이었다. 차별이었다. 효리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온라인으로 해킹하니 코딩해.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이 피했다. 경제적 압박이 커졌다. 한날 효린이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약 먹어요. 의사가 말했다. 효미는 곁을 지켰다. 내 탓이야. 그녀는 자책했다. 효리는 아니야. 우리 선택이야. 두 사람의 관계가 시험받았다. 포기할까? 효미가 물었다. 효리는 절대.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에서 동성애 법안이 논의되었다. 평등법 제정하자 효린과 효미의 이야기가 예시로 쓰였다. 보수 의원들은 가족 파괴라고 반대했다. 두 사람은 시위에 참가했다. 우리는 존재해. 플래카드를 들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지자들을 만났다. 고마워요. 하지만 배신이 왔다. 효미의 옛 동료가 효미가 자료 유출 주범이야 라고 증언했다.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효리는 내가 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효미는 이번엔 나 차례야. 그녀는 경찰에 자수했다. 제가 도왔어요. 효미의 구속 소식이 효린을 무너뜨렸다. 왜? 그녀는 울었다. 효미의 편지, 너를 보호하기 위해 사랑의 희생이었다. 효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효미를 구해요. 그녀는 사회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재판에서 효미는 정의를 위해 했어요. 사랑은 부차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목 관계 때문에 은행을 배신했나? 라고 물었다. 효미는 아니요, 양심이에요. 도덕적 논쟁이 벌어졌다. 효미의 재판은 길어졌다. 증인들이 나왔다. 은행 상부는 효미가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증거가 드러나면서 은행의 부정이 더 밝혀졌다. 돈 세탁은 사실이었어 언론이 보도했다. 효미는 영웅이 되었다. 내부 고발자. 효리는 매일 법정을 찾았다. 힘내 눈빛으로 전했다. 재판 중 효린의 가족이 나타났다. 어머니가 효린아, 미안해. 내 선택 존중할게. 화해의 순간이었다. 효미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딸아, 내가 행복하면 돼.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다. 효린 효미 커플이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있었다. 한 시위에서 폭력이 발생했다. 효린이 다쳤다. 괜찮아? 효미가 물었다. 이게 우리의 싸움. 효미가 석방되었다. 무죄 판결이었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효린의 우울증, 효미의 실직.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관계 유지하기 힘들어요. 상담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사랑해요. 새 삶을 시작했다. 효리는 LGBT 상담소를 열었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자 효미는 책을 썼다. 우리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회의 시선이 변했다. 동성애는 정상지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은행의 복수. 소송 걸자 그들은 말했다. 효린과 효미는 다시 싸워야 했다. 포기 안 해 결정의 연속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효린의 어머니가 효미도 데려와 라고 말했다. 처음에 인정. 효미의 아버지도 미안했다 라고 사과했다. 화해의 여정이었다. 사회적 압력이 줄었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우리가 한 선택, 옳았을까? 효린이 물었다. 효미는 내 우리는 변화를 만들었어. 시간이 흘렀다. 효린과 효미는 서울로 돌아왔다.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결혼하자 효미가 제안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그들은 상징적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모였다. 축하해.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효미가 새 직장을 찾았지만 차별을 겪었다. 레즈비언이라서 상사가 물었다. 효미는 네, 하지만 제 능력 봐주세요. 그녀는 증명했다. 효린의 상담소는 번창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아요. 한 날, 과거 은행 동료가 찾아왔다. 미안해. 너희 덕에 은행이 깨끗해졌어. 용서의 순간이었다. 효리는 과거는 잊자라고 말했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동성애 드라마가 TV에 나왔다. 우리 이야기처럼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 시선이 있었다. 아이들 교육에 나빠, 반대 시위. 효린과 효미의 삶은 평화로웠다. 이게 우리의 승리야.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싸움은 계속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묻는다. 사랑을 위해 정의를 희생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사랑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옳은가?